일터로 갔네. 전력은 조중문화의 아침 식사거리밖에 안 된다. 전력은 조중문화의 아침 식사거리밖에 안 된다. 헨리 포드는 1914년에 미국 근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꾼 거대한 도박을 한다. 당시 근로자들은 유급 휴가나 쉬는 날도 없이 하루에 16시간씩 주당 6일을 고되게 일했다. 그러나 포드 자동차 조립 라인이라는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형성되었고, 포드는 노조의 압박 속에 근로자의 시간당 최소 임금을 2.34달러에서 5달러로 2배가량 높이고 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했다. 이로써 1920년에 포드 정전은 최초로 주 5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한 미국 기업 중에 하나가 되었다. 포드는 직원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급여를 줌으로써 가장 똑똑하고 혁신적인 인재들을 끌어당길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고,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또한 그는 이런 조치들로 각종 사고나 직원들의 피로가 유발하는 문제들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옳게 판단했다. 포드는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불과 7년 만에 61%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다. 100년 전이 지난 지금도 포드는 여전히 세계 10대 자동차 회사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새로운 조립 라인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인터넷이다. 우리는 근로자 생산성의 기념비적인 성장을 이룬 시대에 살고 있으며,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인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과거보다도 더 많이 일하고 있다. 일부 혁신적인 비즈니스 리더들은 헨리 포드가 그랬듯이 내 친화적인 결과 중심 문화에 도박을 걸었다. 직원들이 업무에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결과물에 시간을 많이 활용했다. 긴 기간이다. 이것이 아니고 성과를 내는 결과물에 초점을 맞춘다. 타워 패들 보드의 5시간 근무제. 슈테판 아르스톨은 2010년에 수상레포트 기업 타워 패들 보드를 창립했다. 2012년에 샤크 탱크 사업가들이 상어라고 불리는 심사위원들에게 자신의 아이템을 소개해서 투자를 얻어내는 프로그램 TV쇼에 출연해서 자세히 스탠드 패들보드를 홍보했고, 아주 강력한 상어인 억만장자 마크 큐번의 선택을 받았다. 큐번은 타워의 지분 30%를 얻는 조건으로 15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타워의 당시 연매출은 1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 수익 3천만 달러라는 중대한 성과를 이루며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성공 스토리 중에 하나를 써내려갔다. 타워의 눈부신 성장에 기여했던 요소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5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한 슈테판의 급진적인 결정이었다. 슈테판은 이것을 서머타임이라고 부르고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그는 직원들에게 회사 이익의 5%를 공유하기로 했다. 나는 직원들에게 2가지를 주고 싶다고 발표했다. 첫째, 그들에게 각자의 삶을 되돌려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생산성을 입증할 수가 있다면 정확한 시에 퇴근을 허용하는 것이죠. 근무 시간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일에 더욱 집중하는 대가로 보수를 높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직원들의 시급은 하루아침에 거의 2배가 되었죠. 거기에 5% 이 공유제를 함께 실시했고요. 모든 직원들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거의 2배로 높일 방법을 알아야 했다. 이 조치 전에도 우리의 생산성 기준은 높았고 그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모든 일을 5시간 안에 처리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어요. 물론 회사가 지원할 것이라고는 좀도요. 슈테판은 직원들에게 지금까지는 회사의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전혀 타격이 없더군요. 2015년에 연매출이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식 노동자들이 많은 회사들은 근무 시간을 30% 삭감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라고 그는 말했다. 서머타임 시범 운영이 대성공을 거두자 슈테판은 5시간 근무
기간을 연장했다. 2010년 타워 패들보드는 3년 동안에 1850% 성장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고 샌디에고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유한 회사로 인정받았다. 또한 타워는 2015년에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으로 INC 500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018년까지 타워는 $3,000만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다. 내 촉진제, 근무 시간을 5시간으로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더 수월하게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샌델 멀레이너슨 엘라 샤퍼 결핍의 경제학에서 시간이 모자랄 때 일정 기간 동안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집중 배당금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결핍이 마음을 장하면은 우리는 집중력을 높이고 더 효율적으로 작업한다고 주장했다. 반가 반가 내 곁 때문에. 타워의 근무 시간 단축은 인재들을 끌어당겼다. 셰데바는 그의 제 5시간 노동에 아무런 공고를 내지 않아도 지역 회사의 엘리트 직원들이 알아서 이력서를 보내왔다. 우리는 아주 유능한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었다고 적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이야기도 했다. 5시간 근무제를 시작하고 나서 2가지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적당 정당한 이유로 5시간 근무를 선호하는 유능한 이들과 최대한 일을 안 하고 싶어하는 게으른 이들이었다. 타워는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3분짜리 유튜브 영상을 제출하게 했다. 휴대바는 그렇게 하면 소파에 누워서 빈둥거리며 하루에 5시간만 일하면 얼마나 좋을 것 같은 말이나 하는 게으름뱅이들을 손쉽게 찾아낼 수가 있었다고 했다. 결과적 신문은 직원들이 얼마나 오랜 일터에서 시간을 보내는지가 아니라 업무 결과물에 집중한다. 이런 문화는 시간 낭비를 없애고 구체적이며 측정 가능한 결과를 달성하게 하는데 유익하다. 마이크로소프트 재판의 4일 근무제. 여러분에는 생각이 귓가에 들려오는 듯하다. 그래. 서핑족들을 위한 패들보드를 만드는 근사한 회사라면 근무 시간을 줄여볼 만하지.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어림도 없어. 정말 그럴까? 2019년 여름 마이크로소프트는 주 4일 근무 시범 제도인 워크라이프 초이스 챌린지를 도입했고 그 결과 생산성이 거의 40%나 향상이 되었다. 40%라고 나는 대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의 8월의 마이크로소프트 재팬은 매주 금요일에 사무실을 닫았으며 전 직원들은 주 5일 근무했을 때와 똑같은 구휼을 받았다. 마이크로소프트 전년도 8월에 비교해서 매출이 39%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재팬은 계속해서 4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가짜 생산성. 슬프게도 대부분의 회사들은 긴 노동시간을 생산성과 동일시하는 일중심 문화에 갇혀있다. 그들에게 저당 40시간 근무는 꿈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다. 많은 관리자들과 임원들의 경우에 60에서 80시간 근무가 일반적이다. 우리네는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다. 사람들이 8시간 근무 시간 중에서 정말 생산적으로 일하는 것은 평균 3시간이다. 8시간 이상을 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진 않는다. 미국 노동 통계국에 따르면 미국 근로자들은 하루에 평균 8.8시간 일을 한다. 하지만 사무실 근로자 약 2,000명 조사 결과 사람들은 시간을 하루를 행동을 하며 시간을 웹사이트에서 소셜미디어 동료와의 대화 나누기 40분, 새 일자리 알아보기 26분, 흡연 23분, 대부분은 또 이렇게 친구들 전화 18분, 다자는 음료 만들기 17분, 문자 채팅 14분, 간식 먹기 8분, 또 회사에서 음식 만들기 7분. 나는 많은 고위원들에게 코칭해왔다. 그들은 장시간 시간을 허투루 보내고 있다. 압박 때문에 생산성이 척할 때가 있다고 인정했다. 프로젝트를 이미 끝내고 집에 돌아가서 휴식과 재충전을 갖는 것이 더 이득인데도 그럴 때가 있다고. 일정시 문화의 영향으로 그들은 긴 시간 자리를 지켜야만 보너스나 승인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내게 코칭을 받던 한 여성은 예정된 휴가를 떠나기 9일 전에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그녀는 상사에게 휴가를 더 일찍 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겠다고 하는 대신에 책상에 앉아서 바쁜 척을 하면서 9일을 보냈다. 그녀는 그 기간 동안에 죄책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내가 일하던 회사 매단들은 여성 파트너 중에서 하나가 여성 임원을 위한 점심 만찬을 주최한 적이 있다. 나는 그들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정말 후련하지 못하죠. 깜짝 놀랄 사실은 커미더 공학박사 칼 유버트는 사무실 근로자들의 비상적인 업무의 시간을 낭비한다고 이야기했다. 그가 정의하는 비상적인 업무란 이메일에 답장을 하거나 소셜미디어를 기웃거리는 등의 가벼운 작업을 말한다. 우리가 비상적인 업무에 걸리는 이유 중에서 하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인간이 갈망하는 개인적인 상호작용을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주는 것은 몰입 업무다. 근무 시간을 단축시키면 사람들이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차단하고 몰입 업무에 몰두하려고 할 것이다. 얇고 길게가 아니라 굵고 짧게. 성인의 평균주의력의 지속시간은 20분 정도다. 영어를 볼 때처럼 제임스 슈즈먼은 인간이 인류 역사 대부분 동안에 지금도 보다 훨씬 더 적게 일했다고 말했다. 그들이 일주일에 약 15시간 일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서집청을 자성들은 선입감에 몰래 나타나갈 때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했다. 그 외에는 수렵체질 시절의 엄마들은 아이를 가까이 두고 일했다. 아기들을 데리고 어린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과일, 견과류, 채소를 따고 불러 요리도 했다. 일과 가정 생활이 긴밀하게 얽혀 있었던 것이다. 다른 동거 사회의 인간들과도 오래 살았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가 생활과 시간의 에너지를 돌릴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약 1만 2천 년 전에 인간이 완두컵, 연두컵, 오리 같은 작물들을 재배하고 덜염소를 먹기 시작하면서 온전한 정착 생활에 가능해졌다. 그러나 농사를 지는 가정들도 오늘날 기업 임원들보다도 훨씬 더 적은 시간을 노동에 할애했다. 어떤 가업을 처리하든지 남성, 여성, 아이들이 함께 일을 했다. 사실 자녀들이 없는 일터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으며 1900년에 초까지도 그리 보편적이지가 않았다. 산업화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졌다. 1940년에 들어서 미국이 드디어 주당 40시간 근무를 법으로 정하자 가혹하게 착취당하던 근로자 수백만 명의 숨통이 트였다. 그러나 그 전부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일에 40시간보다 적게 일했으며 노동과 자녀 돌봄을 한 뒤에 섞여 있었다. 깜짝 놀랄 사실은 1800년대에 미국에서 기업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던 이유는 가족이 경영하는 소규모 농장이나 사업체가 확장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미국 최초의 기업들은 1790년대에 등장했으며 이 젊은 국가의 경제를 이루는 주요 기관이 되었다. 19세기 초 유럽에도 기업들이 존재했으나 미국에 이랬던 것처럼 기업 발전에 전력을 다하지는 않았다. 긴 근무 시간은 성과에 해롭고 건강에는 더 해롭다. 긴 근무 시간은 성과에 해롭고 건강에는 더 해롭다. 기업이 만들어 지나치게 오래 일하더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테스토스테론과 도파민, 신경, 지문 유형이 회사 상층 부위에 대거 보존하고 있는 현실이 원인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러한 신경 지문을 지닌 사람들은 끊임없는 활동을 즐기고 잠이 부족해도 잘 버티며 다른 신경 지문들의 쓰러질 지경이 될 때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체력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라고 건강 문제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위를 이루던 최고의 임원들에게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건강 문제가 위기가 자주 찾아오는 것이 그 증거다. 세계보건기구 늑하 2021년에 5월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16년 당시 주당 55시간의 긴 노동으로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얻고 사망한 인구는 14만 5천 명이었다. 연구자들은 일주일에 5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35시간 아래로 근무하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뇌졸중 위험이 35%, 심장마비 위험이 17% 더 높다고 결론을 지었다. 이 연구는 높아진 발병률의 원인으로 긴 근무 시간이 유발하는 스트레스를 걷고 사람들이 과다한 업무에 시달게 나타나는 악습관들도 이유가 될 수 있고, 그 예로서 흡연, 음주,
또 수면, 운동 부족, 영양가 없는 식사 등이 있다. 대부분의 신경질환 유형은 잠이 부족할 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산성은 타격을 입는다. 사람들은 조용히 폰을 사귀며 괴로워하거나 새로운 일자를 오는데 하루에 26분씩 시간을 쓸 것이며 일 점심 문화를 성장하는 회사들은 필연적으로 다양성과 인지를 잃는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도 하루 평균 30분씩 수면 시간이 되어 필요하다. 가든 근무 시간을 강요하는 회사들은 알지 못하는 여성 인재들을 밖으로 내몰고 있을지도 모른다. 관리자들은 직원이 업무의 시간을 더 할애하면 생산성과 이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기업들은 그들의 일이나 시키려고 값비싼 교육을 받은 젊은 남녀들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회사 직무에는 사고, 기획, 예측이 포함된다. 기업은 똑똑한 사람들을 적응하면서 핵심과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 그들이 소형한 단어를 제작하거나 기가 막힌 생산품을 고안하게 할 아하의 순간을 맞이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운동, 유인, 또 건강한 식단, 또 평화로운 환경 조성, 업무에 집중 이렇게 하도록 도파민 분비하도록 행복의 효과를 만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행복의 효과. 일중심 문화는 직원들이 자녀 양육을 비롯한 업무 외의 가업들을 처리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로 인해서 여성 대부분은 마음의 트랙에 갇혀버리게 된다. 마음의 트랙이란 남자 직원들이 빠르게 승진하는 와중에 여성은 자녀 양육에 더 시간을 쓰느라고 승진이나 급여 인상을 희생하는 커리어 폐쇄를 말한다. 성별 다양성 확보를 위한 계획들은 지속적으로 실패하며 수백만 달러를 낭비시키고 회사는 여성의 통찰, 지혜, 혁신을 계속해서 이뤄갈 것이다. 한편 취미 활동을 하고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면 일을 더할 것에서 난 정신적인 신체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다. 행복 효과의 힘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로 이와의 시니어 파트너인 내곡의 리어즈 샤를 소개하겠다. 임직원 33명의 교육과 자기개발 총괄하는 그는 2010년부터 근무 시간을 줄이기 시작했다. 임장을 앞둔 친구와 약속대로 런던의 빈곤한 아이들에게 무상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였다. 자는 18개월 동안 일하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다. 그는 그렇게 확보한 시간을 가난한 아이들에게 최선의 교육을 제공하며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따뜻한 환경의 학교를 설립하는 데 썼다. 근무 시간이 줄어든 기간 동안에 샤는 자신의 새로운 사명에 집중했고 개거 3년 후에 정부 검사관들로부터 신생학교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높은 등급을 받았다. 자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완전히 인가된 기업 MBA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영감을 얻었고 이와의 전 직원에게 무료로 개방했다. 샤는 계속해서 몇 군데 기업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노숙자를 코딩 전문가로 양성하는 회사도 있다. 샤는 내게 말했다. 일을 줄이고 사람들에게 더 베풀고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내 삶은 훨씬 더 풍성해졌어요. 깜짝 놀랄 사실은 재택근무가 일중심 문화의 훌륭한 대안으로 볼 수 있겠지만 2020년에 있었던 팬데믹 봉쇄로 그것이 틀렸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었다. WHO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봉쇄 기간 동안에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캐나다에서 재택근무를 한 근로자들은 일 평균 2.5시간 더 일했고 다양한 업계에서 재택근무가 일반화하면서 가정과 일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어떤 일도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위험을 무릅쓸 만큼 중요하지가 않다. 고용주와 근로자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업무 시간의 한계를 정하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WHO 사무총장 테오드로스가 박사는 말했다. MZ 세대 여성들이 발언한다. Z세대 여성들은 일중심 문화에 갇혀버린 것 같다는 지지의 목소리를 점점 높이고 있다. 나는 일 때문에 대상 고지를 걸렸다니까 라는 말들. 33세의 잭슨은 인스타그램에서 도리에서 새벽 5시까지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주 올린다. 나는 순진하게도 일정시 문화를 믿었어요. 성공한 사람의 모습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언제나 누군가와 바삐 통화를 하면서 하이를 신고 또박또박 걸어가는 이미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젊은 여성 의원들은 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영에 지고 성공을 원한다. 이후로부터 짧은 근무시간 단축에 동참하는 국가가 늘어가는 가운데 미국은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 프랑스는 2000년대에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했지만 근로자 생산성에서 일관되게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원래 프랑스의 35시간 근무제 도입은 실직률을 낮추기 위한 경제조치 일환이었다. 현재 이 제도는 프랑스인이 향유하는 건전한 직장과 삶의 균형에 기여하는 주요 요소로 근로자들의 큰 지지를 받는다. 네덜란드 여성은 일주일에 25시간을 일하며 남성은 34시간 일한다. 따지고 보면 이들은 일주일에 약 4일만 근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생산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네덜란드의 생산성이 얼마나 높냐면은 세계 인구 리뷰가 조사하는 바로는 네덜란드에서 일주일에 5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고작 0.4%이다. 게다가 네덜란드 근로자들은 매년 봄에 휴가 보너스를 받는다. 네덜란드 법에 따라서 고용주나 해당 직원이 전년도에 받은 총임금의 최소 8%를 보너스로 지급해야 한다. 사람들이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벌면 생산성 이익 만족도는 높아갈 것이다. 또한 짧은 근무 시간은 최고의 인재들을 유인한다. 이중률을 가면서 직원 적극성, 직원들의 건강, 독서 시간, 신경, 또 다양성 증가, 또 부모와 자녀의 만족도 증가. 이웃중에서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CEO가 한 명 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기간 동안 그 직원들이 집에서 일할 때 효율성이 높아졌음을 깨달았다. 해석하기. 뉴질랜드 금융서비스 기업에서 페페추얼 가디언은 2020년 주당 근무 시간 단축을 발표하고 250명의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긍정 반응을 얻었다 그랬네요. 이렇게 짧은 시간을 통해서 효과를 내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것도 상습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그러나 일단은 사람은 짧은 시간에 집중력이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광고회사가 5시간 근무를 시작하다. 광고회사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5시간 근무제를 시작하고 나서 레인 간수는 갈등 상황이 더 빨리 해결되고 직원들 사이에서 잡담 대신에 건설적이고 필요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검색할 수 있었다. 크게 만족한 레인 간수는 이 실험을 영구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네요. 적힌제 레인 간수 디지털 에네이블러는 직원들은 5시간 근무제를 사랑하지만은 팀원 간의 친밀도를 높이는 사적인 대화를 그리워하기도 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은 금요일 오후마다 자발적으로 모여서 함께 음식을 만들고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파레토 법칙은 결과정신 문화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이다. 시간을 더 적게 들여서 생산성 만족도를 높인다. 한편 손이 많이 가는 까다로운 고객사가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의 자원을 80%나 잡아먹으면서 회사이익의 20%에만 기여하는 그것과는 거리를 끊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부연하고 정욕으로 가는 티켓을 스스로 끊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내 하루에 20% 이루면서 80%의 즐거움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내 활동의 20%를 차지하면서 80%의 내전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가족과 친구 중에서 어떤 20%의 사람들이 80%의 애정과 지원을 내 삶에 보탤까? 이렇게 시범을 해보자 했네요. 3대 결과물을 챙겨보고 내 촉진제. 짧은 근무 시간을 실시할 문제가 될 수 있는 한 가지는 누군가 아플 경우에 다른 팀원의 아픈 사람과 자신의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최대한 효율로 일하는 팀에서는 아무도 대타로 역할할 여유가 없을지도 모른다. 필요할 때 잠깐씩 도와줄 프리랜서 네트워크를 잘 관리하면 이런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집중과 몰입 배우기. 집중과 몰입을 해야 되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높인다는 개념이 무시무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아주 즐겁고 보람찬 일이다. 즐겁고 보람찬 일이다. 아주 즐겁게
조치를 통해서 멋진데요. 최대한 근무 시간당 직원 팀이 함께 노력해서 수익을 높였을 때 받을 수 있는 보너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직원들의 권리 주장을 문제를 완화시키고 해서 문제를 개선합니다.